올해 한미연합훈련에서 폴 라카메라 미군 대장이 내뱉은 이야기들이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폴 라카메라 장군은 파나마 침공, 나이트 침공,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여러 전장을 경험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인데요. 라카메라 장군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 한국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충분히 자신의 안보를 보호하고 타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군사강국이다. 우리는 그렇기에 작년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한 것이고 한국의 역할에 기대하는 바 또한 크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또한 주요 동맹국 중의 하나지만 둘의 역할은 완전히 다르다. 그들이 확실한 재무장을 원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어떤 옵션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은 2차 대전 자신의 적성 국가였던 일본을 100%까지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한국군을 오히려 높이 평가하고 힘을 실어주려는 뉘앙스를 은연히 풍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작년 미국과의 전반적으로 미사일을 제한하는 지침들이 해제가 되면서 한국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이 올해까지 글로벌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군사 전문 사이트에서도 이것에 대해 다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글로벌 사이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위치가 바뀌어 한국이 5위, 일본이 6위로 한국의 군사력을 일본보다 높게 여기는 매체들도 많은데요. 이 순위들은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이론적인 순위를 매긴 것이며, 실제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략 경법 등으로 인하여 어디가 승리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GDP 차이를 봤을 때 이러한 자료들이 나온 것부터가 놀라운 일이며, 또한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라면 일본과 붙게 됐을 때 역사적인 이유들도 존재하지만 진지하게 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국의 군사력은 불과 10년 전에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등 굉장히 저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위치와 대우를 받고 있으며, 만약 한국이 전통적인 군사강국 서유럽 국가들과 싸우게 된다면 핵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으로 싸운다는 가정하에는 육군으로는 대한민국의 전력을 이길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육군은 비정상적인 규모인데요. 최근 글로벌 밀리터리 전문 사이트에서는 한국군의 전력과 미사일에 대해서 다룬 글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전술핵 탄두처럼 강력한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개발하고 있는 해당 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35만 킬로미터, 탄두는 최대 3톤까지 탑재할 수 있다. 미사일은 지하까지 관통해 지하시설과 기지를 파괴하며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사실상 무효시킬 수 있는 미사일인 것이다. 또 남북 접경 지역에서 발사할 경우 북한의 모든 지역이 미사일 범위에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이 부과한 미사일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해제한 후에 진행되었다. 정확히는 그렇다고 한국이 전했다. 한국 정부는 장거리에 강력하고 정밀한 미사일을 개발해 억지력을 발휘하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이루겠다고 전했다. 한국의 국방부는 2026년까지 파괴력이 현저하게 강화된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며 새로운 요격기를 배치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아시아는 점점 더 멀리 날아가고 더 강력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재래식 미사일이 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관계자들은 말한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의 위협 속에 국방력을 계속 강화함에 따라 향후 5년간 매년 평균 5.8% 증가한 315조 2천억 원을 지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는 7월부터 북한 영변 핵단지의 핵심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 징후를 포착했다고 최근 밝혔으며, 한국은 이스라엘의 방어체계와 유사한 자체 요격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대
초까지 우주몰체를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을 배치하기 위해 한국은 우주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해군에서도 전투 능력이 향상된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다. 기사의 내용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현대전에서 미사일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핵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히고 있는데요. 항상 군사력을 평가할 때 핵의 유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이 개발된 이후로 사용해 본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며 그것을 맞은 나라로는 일본이 유일하기도 합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위력이 약했지만 그 위력의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현재 여러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 정도로 활용될 뿐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육해공의 고른 전력이 중요하지만 무기로서는 미사일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으며 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이 있다면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대가 한국을 공격했을 때 우리를 공격한 너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번쩍 들게 말이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한국이 핵에 버금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것은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한국이라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인데요. 이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자세한 반응들 알아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이 좀 바보 같지 않아? 탄두는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고 미사일은 단지 전달하는 메커니즘일 뿐이야. 총은 단지 총알의 전달 메커니즘일 뿐인데 왜 사람들은 총에 대해 말할까? 나는 한국이 핵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헤드라인은 말이 돼. 핵무기급의 전술 능력을 가진 비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지. 미국도 미사일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사일은 핵만큼의 파괴력을 내기엔 절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아. 한마디로 미친 짓이지. 한국은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지 고작 1년밖에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벌써부터 핵무기급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발표하는 건 굉장히 섣부른 것 같아. 한국을 정말 모르네. 쟤들은 한다면 한다니까? 이미 개발했을걸. 원래 한국은 핵무기 개발 시도도 존재했어. 미국의 통제가 어디까지 통했을지는 모르지만 숨겨진 카드가 있을지 모르지. 미국 군사 전문가는 유튜브에 한국은 이미 엄청난 미사일 개발이 끝난 상태일 것이며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공개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어. 어쩌면 그들은 핵을 만드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 만약 한국이 핵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아시아는 지옥이 될 거야. 사실 한국은 항상 군사무기 개발할 때 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 말하지만 이미 북한은 그들의 적이 아니야. 전력 차이는 50년 전에 한국과 지금의 한국 정도의 차이다. 한국이 견제하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 분명해. 그러니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군사적 위협이 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한국은 언제나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지뢰니까 둘 중 어느 나라든 한 발짝만 앞으로 팔을 뻗는다면 아무도 모르는 파워의 한국 지뢰가 터질 거야. 한국인의 정서를 봤을 때 일본과 중국이 공격한다면 한반도 지도에서 사라질 때까지 싸울걸. 역사를 봤을 때 항복은 없을 것 같아. 한국이 북과 전력 차이가 심한 상황임에도 통일하지 않는 이유는 군사력을 증강시킬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한국인들은 굉장히 똑똑해. 그들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야.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 한국은 마치 좀비처럼 잠을 자지 않고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강해질수록 좋지만 미국 군사 전문가가 한국의 성장 범위를 어디까지 예상하고 해제했는지 궁금하네. 절대적으로 그 범위를 벗어날 텐데 말이야. 핵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북을 통해 한국이 가장 잘 알고 있어. 그래서 한국은 핵을 만들지 않을 거야. 제목에 오해 소지가 있지만 핵을 만든다는 게 아니야. 미사일의 파괴력이 핵 같다는 거지. 한국이 핵 같은 미사일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릴 거라 말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해. 한국은 이미 만들어 놓았을 거야. 다만 아직 공개하지 않을 뿐이고 만들고 있다며 주변 나라를 안심시키는 거지.
한국의 위치를 보면 사방이 가물치 같으니까. 약간의 정보를 주자면 가물치는 한국에서 자라는 물고기이며 미국에서 미국 물고기들을 처리해버렸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위 포식자가 아니야. 한국의 생태계가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 나는 한국이 너무 미워. 내가 운영하는 양봉장에 장수말벌 몇 마리가 초토화 시켜버렸거든. 복구하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했어.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길래 한국만 벗어나면 강해지는 것일까?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북은 수년간 끊임없이 그들을 위협해왔으니까. 나는 한국이란 나라는 미래의 가장 미스테리한 나라로 남을 것 같아. 그런 북을 위해 두고 옆에는 중국이 있음에도 성장력은 미쳤으니까. 북한은 휴전선에 있는 산에서 수천 개의 중포 부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서울에 쉽게 도달하는 거리에 있다. 전면전이 시작된 지 30분 이내에 그들은 25만 발의 포탄이 서울에 직접 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니 핵은 한국의 선택이 아닌 필수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